저는 이제 광고 기획 제자가 6강입니다. 그래서 이 6강은 광고의 매체를 기획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이 광고 매체를 기획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실탄을 갖고 총을 쏘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또 라디오, 신문 그런 매체의 특성을 배우시게 되고 그런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광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좀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시장 분석을 위한 구매력 지수라든가 또 기타 등등 도달 범위, 또 유효 도달 범위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매체 기획에 대해서 계속 1시간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매체를 기획한다는 것은 특별히 그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그 광고에서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매체를 이해하고 그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광고에 그 여러 가지 그 기획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배우시는 것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매체 기획이 뭐냐는 것부터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에서 매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 광고의 매체들,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적절히 분배하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플래닝하는 과정. 그래서 영어로는 미디어 플래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매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고에 관련된 매체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체 기획은 상당히 그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요. 또 광고 회사마다 매체 기획 담당자를 두고서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매체를 기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보는 혹은 또 타겟 집단이 보는 그런 그 매체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노출시켜야만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매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매체 기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되는지 또 어떤 중요한 팩터, 요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이 광고비를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광고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광고주가 세워놓은 예산이 얼마인지, 또 광고주가 그 한 시즌 동안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 총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광고 예산을 잘 설정하고 광고비를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광고 시점을 결정하고 그 시점에 맞는 노출량을 결정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광고를 하느냐, 그리고 그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광고의 양을 정해서 노출을 시킬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가을 한 시즌에 광고를 한다 할지라도 주말에 광고를 집중할 수도 있고, 혹은 주중에 무슨 이 드라마 전후로 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주중에 할 것이냐 주말에 할 것이냐 혹은 매달 뭐 정기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광고의 시점과 광고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그 광고 예산이 설정되어지고 광고의 시점과 양이 결정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각 매체에 얼마만큼 이 집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체별, 매체 대비 광고 양이라든가 혹은 광고의 노출 빈도가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시즌에 뭐 주말마다 광고를 한다 할지라도 주말 드라마에 광고를 할 것이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방송 TV 뉴스에 할 것이냐, 혹은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에 집중할 것이냐, 방송 대신에 인쇄 매체에 집중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매체에 따라서
또 광고에 투입하는 양과 노출 빈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체 대비 광고 양과 광고 노출 빈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미디어 비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미디어 비이클 안에서도 또 어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이 특정 신문 중에서도 어떤 몇 면에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신문 같으면은 1면에 할 것이냐, 2면에 할 것이냐, 혹은 중간에 할 것이냐, 칼라로 할 것이냐, 흑백으로 할 것이냐, 혹은 이 토막 광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 광고를 할 것이냐, 어떤 광고의 형태가 되겠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광고의 가격이 달라지고 광고의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방송 같으면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드라마면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에 전 CM에 할 거냐, 후 CM으로 들어갈 거냐 하는 문제서부터, 또 아니면은 스팟 광고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의 그 매체를 이제 기획하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 용어를 조금 친숙하지가 않으실 텐데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영어로 미디어 플래닝이라고 해서 이 광고에 관련된 매체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또 어떤 매체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획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매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매체를 떠나서 이 광고와 관련된, 또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매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송 매체나 인쇄 매체 말고도 지금 상당히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죠. 또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인터넷도 이제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4대 매체 그러면 TV, 라디오, 잡지, 신문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5대 대중매체에서 인터넷까지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5개 광고, DM 광고, 다이렉트 메일이라 해서 직접 이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광고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보조 미디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스터 광고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벽면 광고,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들이 많죠. 설치 매체, 전광판, 전광화면, 또 기타 지하철에 가면 기둥 전체를 또 감싸고 있는 랩 광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랩핑 광고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그 광고, 또 버스 전체를 또 이 광고로 완전히 이 도배하듯이 이렇게 포장한 그런 또 광고 기법도, 광고 매체 기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이 매체라고 하는 것이, 광고 매체라고 하는 것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비히클이라고 하는 것은 각 미디어 군 내에서 아주 특정 세세한 매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조선, 동아,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기타 등등의 신문이 있고요. 또 인터넷 신문이다 그러면은 무슨 신문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잡지다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성 잡지다 그러면 보그라든가 엘르라든가 또 여성중앙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잡지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인터넷 매체다 그러면은 또 인터넷에도 신문 사이트에 들어가는 매체, 광고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혹은 무슨 포털 사이트, 혹은 또 무슨 오락용 무슨 사이트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는 광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그 매체를 말할 때 우리가 미디어 비히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리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도달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특정한 바운더리, 특정한 이 영역 안에 있는 수용자들 중에서 이 특정 기간 내에 미디어 비히클에 노출되어지는 수용자층을 말합니다. 그 대신 이제 중복되지 않는 이 노출 범위 내에서의 그 중복되지 않는 수용자층을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기간 내에 한 미디어 비히클이 전체적으로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수용자층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 수용자의 범위,
이것이 바로 도달범위다. 영어로는 reach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커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 도달 범위는 하나의 그 미디어 비클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부 도달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영역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노출이 됐냐 안 됐냐를 정확하게 찝지는 않더라도 대략 어떤 바운더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광고의 그 노출이냐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커버리지, 유효 도달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효 도달 범위는 잠재 수용자와 관련이 있지만 이 리치라고 하는 것,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용자의 수나 혹은 실제 수용자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매체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그 중요한 문제점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매체를 기획한다 할지라도, 광고에 사용될 매체를 기획한다 할지라도 그 매체의 다양성이라든가 또 혹은 복잡성 때문에 상당히 그 에러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충분한 정보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충분한 정보는 아무리 우리가 시장 조사를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매체에 관련돼서 또 혹은 그 매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범위, 숫자 혹은 또 매체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그 데이터상의 오차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광고의 효과나 도달 범위 이런 걸 측정하다 보면 그 측정상에 어떤 그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어떤 매체 기획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샘플 사이즈 문제 혹은 또 비용 문제 또 어느 시기에 조사했느냐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매체를 기획하는 것은 불충분한 정보에 의해서 많은 오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타이밍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타이밍 문제는 어느 시기에 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주중에 있냐 주말에 했느냐. 여러분은 주중에 광고를 많이 보십니까? 주말에 광고를 많이 보십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광고 조사도 주중에 하느냐 또 혹은 주말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름에 하느냐, 가을에 하느냐, 뭐 겨울에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시기별로 인해서 들어오는 시기에 따른 오차 때문에 그 불필요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들이 왔을 때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매체를 기획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관되지 않은 용어로 인해서 그 생기는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따른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뭐 그런 실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CPM이 뭐냐, CPRP가 뭐냐 이런 용어들서부터 생기는 그런 혼란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빠르게 또 변하는 소비자들의 패턴을 쫓기 위해서 어떤 그 광고의 노출 빈도나 또 노출 시기를 제한할 때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체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 측정이 어려움. 그래서 이제 광고 효과만큼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다 측정해야 되고 왜 내가 이 물건을 샀는지, 내가 왜 이 서비스를 채택했는지를 실질적으로 질문해서 설문지를 조사해본다 할지라도 정확한 답변을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효과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따라서 매체 기획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4가지, 5가지 정도를 매체 기획을 하는데 어려움의 그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매체 기획을 하는 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분석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 상황이 파악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매체 기획을 세게 되는데 이제 미디어에 대한 목표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각종 미디어의 전략과 이 목표를 또 개발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집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을 평가해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단계에서 보통 매체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먼저 중요시해야 될 게 시장 분석이죠. 그래서 시장 분석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자료를 찾아서 구해보고 또 시장 조사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런 걸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수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미국의 시몬스 마켓 리서치 같은 회사 혹은 또 기타 다른 회사들이 이런 시장 분석을 위한 지수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시장의 잠재성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 지수인데요. 이 특정 시장 내에서 특정 연령계층의 제품 이용자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비율이 있을 텐데 이것이 전체 인구, 특정 시장 내에서 전체 인구에 대한 특정 연령계층의 인구 비율로 나눠보면은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시장 내에서 특정 계층들이 그 특정 상품이나 또 서비스를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그 비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계층의 일반적인 평균 비율이 50%라고 했을 때, 그 A라는 지역에서는 30대의 그 연령층이 인터넷 사용 비율이 예를 들어서 70%다. 근데 B라는 지역에서는 30대 연령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 30%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인터넷 통신사들 혹은 또 컴퓨터 관련 회사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용률이 70%에 가까운 그런 계층이 있는 그런 지역에 광고를 집중해야만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30대 그렇다 하다 그러면 20대는 어떠한가, 또 10대 후반들은 어떤가. 지역별로 특정 계층의 상품 사용률이나 서비스 이용률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 시장의 잠재성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광고를 더 집중할 것이고 또 마케팅 활동을 집중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시장의 잠재성을 알려줄 수 있는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지수들은 미디어 기획, 매체 기획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 프로모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특히 이런 지수가 많이 이용이 되고 거기에 맞는 그 매체 기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풀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가전제품을 많이 만듭니다.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서는 남부나 서부 지역보다는 동부나 중서부 지역에서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남동부나 또 서부보다는 동부나 중서부 지역에 더 집중해서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역별로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혹은 그 사용자들의 그 사용 빈도 혹은 특정 계층이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매체 기획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구매력 지수 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얼마만큼 인구에 대비해서 또 소득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그 구매력이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건데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BDI라고 해갖고 브랜드 디벨로프먼트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이 BDI 문제는 이렇게 지수를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총 인구수 대비 특정 시장 내에서의 인구수의 비율을 갖다가 비율에다가 미국 전체 시장 대비 특정 시장 내 브랜드 매출액 비율로 나눠보면은 여기에 따라서 브랜드에 관련된 그 구매력 지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정 시장 내에서 시장이 미국 전체 시장의 몇 퍼센트냐, 인구수를 따져봤을 때. 그런데 그 브랜드 매출액은 미국 전체 시장에 비해서 또 매출액의 비율은 몇 퍼센트냐, 이걸 따져서 그 시장 내에서 구매력의 그 브랜드에 대한 구매력 지수를 산출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특별히 그 특정 브랜드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 매출이 올린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시장 계획 또 매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좀 더 브랜드별로도 산출할 수가 있고 브랜드의 카테고리별로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I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디벨로프먼트 인덱스라고 해갖고 요거는 상품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또 혹은 라디오 혹은 뭐 냉장고 혹은 또 컴퓨터 같은 거, 그런 그 상품의 군이 얼마만큼 팔리느냐, 특정 시장 내에서 이런 걸 측정해서 또 광고 계획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의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그 시장에 맞는 이제 광고의 목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미디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이내에 목표 시장의 80%를 커버하자 하는 것이 일반 광고 회사들의 매체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일 6개월 내에 목표 수용자의 60%는 적어도 3번 정도 광고에 노출하자. 이것이 미국 광고 회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6개월 내에 80%를 노출하되 그 중에서 60%는 적어도 3번 정도 광고에 노출되게끔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이 광고에 관련돼서 매체의 기획을 세우는 그러한 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어느 정도의 그 시장성과 관련된 이제 목표가 세워지면은 실질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데, 그러니까 매체를 기획해서 집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 것인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미디어의 전략을 세우고 수행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인쇄 매체 광고를 할 때하고 방송 매체 광고를 할 때하고 조금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인쇄 매체를 할 때는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CPM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1000명당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cost per thousand, 그래서 CPM인데요. CPM은 광고 공간 비용을 발행부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신문이면 신문의 발행부수, 잡지면 잡지의 발행부수에서 광고에 들은 그 공간 비용이 있겠죠. 그 공간을 빌려 쓰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그 비용을 발행부수로 나누고 나서 1000을 곱해주면 이 CPM에 관련된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당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 CPM이 이제 계산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매체 광고의 경우에서는 CPRP인데요. per ratings point. 그래서 cost per ratings point. 그래서 이 레이팅 포인트당 얼마만큼의 광고 비용이 드느냐 하는 겁니다. 시청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광고 시간을 빌리는 비용을 이 프로그램 시청률로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청률이 40%다 그러면은 이 광고 시간 비용이 예를 들어서 좀 비싸더라도 시청률이 높게 되면은 그만큼 CPRP는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비싸지 않은데 시청률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이제 CPRP는 그 지수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당 얼마만큼 비용이 들 거냐.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으면은 높은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그 실제적으로 광고의 비용은 그다지 비싼 것이 아니다. 왜? 많은 사람이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보니까 비싼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게 도달되어질 때, 광고가 한 명에게 도달되어질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지수들이 바로 이 CPM이다, 또 CPRP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인출이라고 해갖고 일간 신문의 어떤 세로 1인치당 비용을 산출해 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일간지의 인출로 인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측정해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명당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문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광고 단가뿐만 아니라 공간의 개념도 집어넣어서 신문 세로 가로 1인치당 그 비용 대비 효과를 측정해 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비용들을 통해서 예산을 좀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100% 정확한 예산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인 예산을 세워보고 거기에 되는 비용을 계산해 봐서 어느 매체에 얼마큼 투자할 것이고 어느 매체에 얼마큼 광고를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번 집행을 해보고 또 광고 매체를 잘 선택했는지 또 광고 매체당 광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후속 조치를 통해서 수정을 하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매체 기획의 좀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광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서 그들의 설명을 듣고서 그들이 실체적으로 이러한 원리,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리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들으시죠. 함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광고주들이란 그 광고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매체 쪽은 사실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광고 예산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 90 정도가 사용이 되는 분야가 매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광고 마케팅 예산의 대부분이 매체비로 소용이 되는 투자가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사실 매체 기획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리고 정밀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투입되는 광고 예산보다도 적게는 1, 20%에서 많게는 수십 %까지 더 부과된 어떤 효과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게 매체 기획이거든요. 사실 매체 기획이 그렇게 중요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사실 화려하지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광고 제작물이나 이런 거는 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인구의 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화려한 면이 있는데 매체는 사실은 그 담당하는 사람들 외에는 크게 이렇게 어떤 잘 됐다 못됐다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좀 간과했던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광고주들 쪽에서도 그렇고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매체에 대한 관심사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요새는 이제 광고 매체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고 어떤 효율성을 높이려는 그런 작업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아져가지고 힘이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소비자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생활을 하느냐,
라는 게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목표 소비자들이 주로 접촉하는 매체는 무엇이고, 또 외출할 때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고, 지하철에 탔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고, 집에 귀가했을 때는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매체 기획의 어떤 성공을 좌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라고 본다면은 광고 메시지,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그 광고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제작하는 광고 메시지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을 때 가장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이 되겠느냐라는 차원이 되겠는데요. 그냥 광고 메시지가 어렵냐, 복잡하냐, 단순하냐, 그리고 동영상 매체로 전달이 필요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한 인쇄 매체가 적합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경쟁 브랜드들에 대한 마찬가지로 어떤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쟁 브랜드들이 광고를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왔냐에 대한 사항인데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주로 활용하는 매체는 이러이러한 매체를 주로 활용을 해왔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 광고를 가장 많이 했고, 그래서 경쟁 브랜드에 대한 어떤 고려가 예산이 된다 그러면 저희 광고를 같이 경쟁 브랜드들하고 맞받아서 같이 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 브랜드가 광고를 안 하는 시점에 광고를 노출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매체 광고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경쟁사에 대한 분석, 상황 분석을 먼저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고 목표에 따라서 이 광고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매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걸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광고 목표, 매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미디어 믹스를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떤 매체를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스케줄적으로는 어떤 거를 사용할 것인가, 예산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고려를 하게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설정된 매체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집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스케줄은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직접적인 어떤 구매에 관련된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전술을 통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가 라고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체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광고주한테 제시를 하고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겠죠. 집행을 하게 되면은 집행한 후에 집행 리뷰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집행 리뷰를 통해서 장단점, 또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분석을 해서 차기의 어떤 매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고, 수정할 점을 수정을 해서 그런 식의 순환적인 사이클로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매체를 크게 구분하면 ATL하고 BTL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ATL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고 있는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TV, 라디오, 신문, 잡지 정도가 ATL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ATL 파트는 사실 좀 그동안에 아무래도 광고도 많이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 관심도 좀 높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 자료가 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ATL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제 TV 광고 같은 경우는 집행되는 광고 하나하나에 대한 시청률 조사가 가능하고요. 그 시청률 조사를 통해 가지고 특정 기간, 그러니까 월 단위라든지 주 단위로 타겟에 몇 %까지 노출이 되었는가, 이런 패턴, 그리고 노출된 타겟한테는 몇 회 정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냐, 이런 측정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가능하고요. 근데 반면에 신문이나 좀 다른 매체, 기타 매체들 같은 경우는 TV보다는 좀 자료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비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신문이라든지 잡지, 라디오 이런 거에 대한 접촉률 자료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료가 누적이 되고,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평가하는데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BTL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신문 잡지 부분보다도 더 좀 자료가 부실한 게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 BTL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인 조사라든지 그런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점차 정밀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작은 캠페인이긴 합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 U자로 시작되는 골뱅이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 들으시면 다 아실 만한 광고인데요. 사실 이 골뱅이가 광고를 많이 한 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 1위고, 또 그 골뱅이질을 드시는 분들은 다 이름만 들으시면 다 알 정도의 어떤 인지도와 지명도를 갖고 있고, 또 상당히 상표 충성도도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골뱅이 광고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라디오를 퇴근 시간 무렵에 한 띠에서 두 띠 정도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매체 기획을 할 때 사용하는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어파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열린 틈이라는 뜻인데요. 열린 틈.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저희가 광고를 집행한다고 해서 모든 시간대에 다 저희 광고를 잘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그 광고물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대는 좀 따로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골뱅이 같은 경우는 샐러리맨이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시간 무렵 5시, 6시 이후가 되겠죠. 6시경쯤에 라디오 광고를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골뱅이 한번 먹어보지 않겠니?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그게 그건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시간대가 딱 맥주가 생각나고 골뱅이 안주에 맥주 안주가 딱 그러니까 골뱅이 안주에 맥주가 생각나는 시간 무렵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광고가 노출되니까 이제 소비자들 이제 타겟들은 그 광고를 듣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슈퍼에 가서 골뱅이 하나 사가지고 맥주랑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뭐 먹는 이런 기대의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냄새 좋다. 골뱅이 찌개도 있겠다. 식사 전에 한잔 하면. 아유, 앉기나 하세요. 자, 골뱅이 덮밥에 골뱅이 무침까지. 이야, 오늘은 완전히 골뱅이 잔치네. 골뱅이 하나 추가요. 네, 잘 들으셨죠? 그래서 매체를 기획하는데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빠지지 말고 메모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 이제 매체를 기획하는데 매체의 좀 특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TV부터 좀 살펴볼까요?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TV를 보면은 이 TV라는 광고 매체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유효 도달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죠.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래서 그 유효 도달 범위는 넓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한 도달률도 높다는 것이죠. 보통 아마 우리 같은 광고를 한 20번 이상 보실 거예요. 맥주 광고다 그러면 20번 이상. 또 화장품 광고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도달률 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 전후로 나오는 그 TV CM들, 그 다음에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TV CM들, 또 9시 뉴스 프로그램에 나오는 CM들만 보더라도 같은 광고를 아마 적어도 한 20번 이상은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과 청각과 동작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시각, 청각의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위상이다.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위상이 있죠. 텔레비전 광고는. 노출당 낮은 비용이 있다.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목 효과? 예, 아무래도 영상이니까, 움직이는 영상이니까 많이 보게 되죠. 예, 좋은 이미지, 우호적인 이미지. 그러나 단점으로는 선택성이 좀 낮다는 거. 예, 거기서 보여주는 광고만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생명이 짧다. 특히 이제 유머 광고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나면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한 서너 번은 다 보게 되는데요.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실증을 내기 때문인 것이죠. 예, 광고 제작 비용이 좀 높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클러터들이 많다는 거. TV를 보면서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운다든지 뭐 전화 벨 소리가 울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단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지역적으로는 유효 도달 범위가 좀 높습니다. 지역에도 FM 방송이 많이 있죠. 지역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단가도 낮고요. 제작 비용도 낮습니다. 그러나 싸기 때문에 빈도를 여러 번 노출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지역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채널별로 분명히 또 다르기 때문에 FM 음악 방송에 음악만 많이 듣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젊은 연령층이 많이 들으니까요. 그럼 라디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청각만 사용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 또 혼잡, 클라터 같은 거 이제 운전하면서 뭐 다래미질하면서 듣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수가 많습니다. 당연히 시각이 없으니까 주목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신문 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매체는 장점으로는 유효 도달 범위 역시 이것도 높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시적절하다. 예, 언제든지 최신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또 부가적인 활동도 가능합니다. 쿠폰을 배포한다든지 또 TV 광고에 비해서도 낮은 비용이 들죠. 예. 신문 광고 단가도 낮고요. 그 다음에 제작 비용도 적습니다. 그러나 신문 광고의 단점은 생명력이 좀 짧다는 거, 주목이 좀 잘 안 된다. 왜? 만약 신문의 그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된다. 네 페이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신문 광고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최소 36쪽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나오는 광고들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자 자체들도 좀 선택적으로밖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잡지 매체를 볼까요? 잡지 매체는 여러 가지 시장 분화 가능성이 좀 크다. 예, 뭐 전문 잡지서부터 여성들이 보는 패션 잡지까지 아주 다양하게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분화할 수가 있다. 또 목표 수용자들을 아주 세밀하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명이 길다는 거는 뭡니까? 예, 뭐 보통 한 달 가지만 잡지들이 뭐 길게는 뭐 두세 달도 놓고 보니까요. 집에서도 놓고 보고요. 또 미장원, 이발소 같은 데 가더라도 한 철지난 잡지들도 얼마든지 쌓여 있으면은 또 보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해서 많이 볼 수 있다. 놓친 광고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뭘까요? 잡지 광고의 단점은 게재까지 장기간의 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예. 월간 잡지다 그러면 또 혹은 개간 잡지다 그러면 그 한 편의 잡지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적절한 광고를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시각이만 사용하기 때문에 청각적인 효과를 줄 수가 없다. 유연성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M 광고를 보실까요? DM 광고는 다이렉트 메일, 직속 우편 광고인데 선택성이 좋죠. 왜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 수용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메일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독자 스스로가 그것을 이 노출을 통제하게 되는데 보고 싶으면 보는 거니까 안 보고 싶으면 버리고 근데 만약 보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노출 효과가 크다. 집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좀 높은 비용이 든다. 이제 왜냐하면 뭐 보통 보냈다 그러면 뭐 10만, 20만 명에 보내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정크메일이다. 이거는 정크메일이라는 건 쓰레기 메일을 말하는 거죠. 그냥 뜯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봉투가 뜯어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또 혼잡성을 줄 수 있다. 클러터. 예. 마지막으로 인터넷 매체를 볼까요? 인터넷 매체는 이용자가 상품 정보를 선택한다. 자기가 원해서 클릭해서 그 광고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자에 의한 광고 노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 노출이 이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번 보게 되면 주목 효과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용자의 어떤 주의나 관여도가 높다 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서 여러 가지 또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적 관계성이 높은 광고다. 또 직접적인 판매 잠재성이 높다.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도 그 광고를 보고 바로 클릭해서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그러한 판매력, 직접적인 판매력 내지는 판매 잠재력이 높은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좀 크리에이티브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예. 동영상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플래시 애니메이션 정도는 하겠지만 그렇게 그래픽까지는 잘 나오지만 동영상 광고가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웹적인 혼란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한계, 뭐 하다가 중단되고 다운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제한적인 도달 범위. 이거는 이제 목표 수용자를 쪼개기는 좋지만 좀 한정된 경우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매체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도달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간단히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매체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런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광고할 것이냐, 어떤 매체를 이 광고는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체 기획인데요.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 기획 제작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셔서 많이 암기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의 기획과 제작을 공부하시겠는데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